거짓말을 진짜 못하는 게 맞나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정치인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준은 못 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당장 만나 홍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영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우영우 얘기를 어떤 분들이랑 할까 하다가 최고의 분들을 모셔봤어요. 본격적으로 두 분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용님? 저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고 글을 쓰고 있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서 별의별 거 하면서 지내는 자폐인 당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부 국가소송과에서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권순민이라고 합니다. MC를 보고 계신 홍윤 씨와는 학부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고 홍윤 형의 그 활동 지원을 이제 한 3학기 정도 같이 하면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지용님은 어떻게 보면 저의 우영우예요. 정명석 변호사가 새벽 3시에 전화를 받는 신이 있어요. 우영우의 전화를 받으면서 우영우 변호사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용 씨 전화를 심야에 자주 받잖아요. 본인 내 마음이 이렇다,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의 근황을 또 전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지용님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네. 우영우의 특징들과 본인의 어떤 특징들을 비교했을 때 좀 어때 보여요? 우영우와 제 차이를 보면은 먼저 저는 그렇게 학부 성적이 꽤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로스쿨은커녕 대학원에 진학한 논의는 이제야 겨우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수준이고요. 우영우 변호사하고 공통점이 잡혀 있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성격 그런 거 같은 거는 좀 닮았기도 하고 저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우리 순미님은 본인이 자기소개 해주셨지만 지용님이 저의 우영우라면 우리 순미님은 저의 동그라미입니다. 이 드라마의 좋은 평가 중에 하나가 또 동화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 실제 삶은 막 엄청 막 동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 드라마 속에 이런 부분은 진짜 리얼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또 판타지다 하는 이런 걸 느꼈던 거. 초반부에 보면은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무단 결근 그렇죠. 굉장히 길게 하지만 그렇죠. 그것을 이제 상사인 그 정명석 변호사가 연차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실제로는 저게 과연 가능할까? 정명석이 좀 판타지네. 그쵸? 정명석이 변호사가 판타지야. 정명석이 판타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도 이어폰에 귀를 꽂으면서 들어왔어요. 실제로 우영 변호사도 매일 아침 헤드폰을 끼면서 지하철 타면서 이동하잖아요. 그럼 100% 저도 똑같아요. 우영 변호사에서 유일하게 판타지라는 거는 자폐인이 서울대에 갔다는 겁니다. 이거 판타지인가요? 왜냐면 자폐인들이 실제 서울대 진학한 사례가 없다는 건 아닌데 네. 한국의 현실상 우리나라의 자폐인 대학 진학률이 장애인 고용공단 통계에 가면은 10% 이하예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 자체가 약 반쯤 판타지가 아닐까. 자폐성 장애인이 변호사가 되는 과정들이 좀 판타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예. 수민님, 그러면은 우리 더 넓게 봐서 장애인들이 변호사 되는 과정들은 요즘 좀 어떤지. 저도 최근에 이제 우영우가 화제가 되고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애초에 좀 로스쿨에 입학하는 장애 당사자 자체가 좀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저희 다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변호사들이 허구로 끝낼 게 아니라 진짜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할까요? 당사자의 관점에서? 일단은 좀 우리나라 변호사 양성 체계는 대학원에서 양성한 체계이기 때문에 학부 진학률부터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확률이 지금 낮고 또 자폐성 장애 기준은 거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학부 진학률을 먼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사실 이 장애라는 게 꼭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가시화되는 장애 당사자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어가지고 그 양성 과정 학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로스쿨에도 배리어 프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우영우 속의 명장면들을 각자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한 편을 꼽으라면은 3화를 진짜 좋아해요. 3화. 두 사람은 이 3편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그때 나왔던 구속된 에피소드 중 하나인 한사스포거의 진실 같은 거에서도 또 놀랐던 것이 우영우의 독백에서 나오는 것이 좀 더 인상 깊었는데 지금도 의대생은 높고 자폐인 낮다 이런 식간 좀 그런 것 때문에 편하게는 못 봤어 솔직히. 자폐인들이 결국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 그런 위기나 힘든 거에 대해서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본 시도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승민님은 3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3편을 보면서 우영우 드라마가 방영하기 전에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이나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 항상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다뤄지는 방식이 뭐 서번트 증후군, 소위 말하는 천재적인 면과 같이 결부돼서 다뤄지면서 이제 오히려 편견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우영우 방영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들을 좀 고려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봤었습니다. 이게 4화편에서 보면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러브라인이랄까요? 좀 이게 본격화돼요. 우영우가 여기서 그 준호 씨잖아요, 이준호 씨. 네. 이준호 씨랑 연애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봤어요, 당사자로서? 사실 너무 부러워요. 아, 너무 부러워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연애가 눈치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 썸 타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연애도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많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장애인 통계에 가면은 자폐인의 결혼율은 0%인데 그 0%도 산술적으로 0입니다. 산술적으로 0이란 건 한마디로 통계에는 자폐인의 결혼이라면은 자주 없음으로 표시돼요. 이게 연애 얘기를 최근에 발달장애인의 연애를 엄청 딥하게 다룬 편이 있었어요. 그 10화의 편이었는데 이 편도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 그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이게 진짜 불법이 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그 10화를 보다 보면은 총 저는 3가지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우영우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채판의 이야기고 세 번째가 그 최수연 변호사가 소개팅을 하고 그게 또 클럽에 있죠. 가는 장면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비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장애인들의 어떤 사랑이나 어떤 관계 같은 것은 누가 봐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드라마에서도 여겨지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것과 좀 대비되는 모습으로 사랑의 관계가 재판정까지 갈 수 있는 모습 네. 어디까지를 우리가 자유로 보고 어디까지를 범죄로 범죄로 봐야 봐야 되느냐 고민할 거리를 좀 던져주는 회차가 아니었나. 그 우영우가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비장애 여성이 나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는 그냥 경험이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하는 그런 걸로 되는데 발달장애 여성이 나쁜 남자를 만나보는 일은 법정에서 다퉈져야 되는 이 상황이 우영우는 난 그게 싫었던 것 같아. 이걸 변호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뭔가 꼬집어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도 드네요. 우리 지금 명장면 얘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 지용님이 꼽은 명장면은 뭐 있어요? 그 5화에서 음. ATM기 분쟁 사건이 좀 웃겼는데요. 저도 그 에피소드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에피소드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 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폐성 장애인이 거짓말과 엮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영우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 거짓말 들키게 되었나? 들키게 되어 한다면 제가 1등을 할 거다. 자폐성 장애인이 1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짓말을 진짜 못하는 게 맞나요? 아마 100% 거짓말 못하는 건 아니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정치인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준은 못 된다. 아무튼 그 거짓말 관련된 에피소드인 건데 자폐성 장애인들이 거짓말에 굉장히 좀 취약하고 잘 속기 대회다. 들키기도 잘 들키고 속기도 잘 속는 우리 지홍님도 잘 속아요. 네, 가끔씩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낚시글을 당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 누가 봐도 농담인데 여기에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어? 예, 낚시글 나중에 낚시글인 게 밝혀져서 예를 들어 뭐 A가 뭐 B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O로 밝혀졌다거나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 당장 만나 공식 질문 두 분에게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지용님한테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용님에게 장애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어도 가장 어렵게 말해야 하는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쉽게 말한다면 그냥 단순히 힘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힘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에서 부딪히고 어떤 데서 힘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는 말하기가 좀 대단히 복잡해서 이 지구에 있는 자폐인 장애인들에게 같은 질문 던져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어떤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 승민님에게 장애란? 항상 고민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것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꼭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두 분이 오늘 좀 소감이랑 끝인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용님. 요즘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때문에 진짜 저도 많이 대해서 불러주셔서 많은 감사함을 드려요. 저는 이거를 자폐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입에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진 않았을까 최소한 이제 그거를
우영우에서 드라마 하나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우영우도 시선을 돌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영우의 막은 내릴 거지만 대한민국 자폐인의 삶의 막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멋진 대답 뒤에 아 이거 제가 소감이랑 먼저 했었어요. 아 이거 저도 사실 그냥 우영우를 되게 단편적으로만 봤었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만 말았었는데 또 이제 당사자분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 컨텐츠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영우에 대한 고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뻗어나가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혹은 다른 장애까지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올려준 우리 우영우에게 감사한 마음과 또 우리 관심을 가져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당장 만나는 언제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